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었죠. 한낮에도 또 폭염특보 속에 원주 지역이 낮 기온 오늘 32도까지 올라서 역시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당분간 이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또 소나기가 내리겠다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으로 좀 다녀오시는 분들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동부고속이 어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죠. 이 최근에 이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투표 참여자의 81%가 찬성함에 따라서 당초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하루 일찍 파업에 돌입하면서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죠. 현재 오늘 보면 중앙고속 버스만 운행을 하면서 오전 오후 각각 이제 상행선, 하행선별로 이제 매진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좀 모르고 가시면요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미리 좀 파악하시고요. 시외버스라든지 또 철도라든지 다른 대체 노선들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자세하게 또 검토하고 또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춘천에서 올해 첫 번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춘천시에 따르면은 81세 노인이 19일 텃밭에서 농사 작업 중 발열과 전신 피로감, 두통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3일에 사망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SFTS 사망자로 SFTS는 주로 텃밭 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미만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렸던 양도, 종부세 예상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각급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또 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인조 잔디 운동장 시설을 금지했고 이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치를 초과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이를 철거하고 후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원주 지역에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다르게 또 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기금으로 후원받아서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어 왔었는데 올해 6월로 그 3년 경과가 지났고요. 예산 지원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원주시의회 김지현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좀 많이 고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재선이 되셨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에 또 되셨네요. 예, 아무래도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초선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정책을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는데, 예. 좀 이 관련해서 좀 앞으로 계획 또 근황 좀 어떤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시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임위는 이제 건설도시위원회로 배정받아서 네. 선거 때문에 밀렸던 민원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도시위원회 그 대중교통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이거 동부고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어제부터 또 파업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자체들 그 선례들 보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지금 집행부랑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 요 동부고속 문제로 또 제가 또 따로 인터뷰 요청을 또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이죠. 마을관리소. 네. 마을관리소가 이제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는 이제 아파트 관리소가 있죠. 네. 마을에는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이 나쁜 원도심 쪽에는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을 관리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파트 관리소에는 이제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데 마을 관리소에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활동가들이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원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보면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간단한 집수리나 공구 대여, 그다음에 뭐 마을의 공동 공간을 대여해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사무실이 다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 관리실에서 다 이제 처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단독 주택만 몰려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시는 곳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이제 상존해 있었고요. 네, 바로 그렇죠.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그만 그 관리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주민들로 구성된 관리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였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준비하는 조례 중에 이런 문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주민은 누구나 마을 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열려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2019년도 이제 3년이 되었군요. 강원도 1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인동 마을 관리소가 지어졌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더 추가로 또 마을 관리소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 지원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2019년 원인동 마을 관리소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명륜일동, 네. 회장이동, 문마급이 설치되었고 2021년도에는 당구동이 설치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정 중인 것은 행안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우산동하고 퇴장동을 지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총 건보에서 지원한 건 5개, 행안부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한 목적에 맞게 좀 그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인동 같은 경우가 이제 제 지역구고 제가 사는 동네이긴 한데 네. 이쪽에서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분명 이제 복지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네. 이게 더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예. 조례 개정이나 그다음에 지원 예산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래도 예산이 이제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경비 등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하고 이 재원으로 이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던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3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로 됐었죠. 이 이제 그 일종의 좀 계약인데 이 계약 기간이 지난 6월로 종료가 된 겁니까? 현재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이제 좀 그런 경우인데요. 원인이 그렇고요. 예. 네,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예.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6월까지는 아니고 올 연말까지 지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초기 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운영비와 활동비만 확보된다면 네.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과 그 조례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 조례를 만들려면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냐, 장치행정과냐 이해 충돌이 있어서 네. 올 초에 이제 1월에 이제 두 부서장님들과 마을관리소 복지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간담회에서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네. 이제 부서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다음 부서장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들이 꼭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인동 마을관리소 일단 올해 연말까지 운영 재원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네. 하지만 또 내년부터가 또 문제이고요. 또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던 관리소도 이 장기적인 또 운영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됐다는 것인데 네. 그럼 이제 12로 지원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한 관리소당 지금 예산 정도 잡는 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가 이제 마을관리소를 처음 진행했던 지자체인데 거기 타 지자체랑 예산을 좀 비슷하게 잡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예산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어르신들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도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어떤 또 지원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을 주민들로 구성을 돼서 이제 마을관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구 대여라든지 집수리 같은 것들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원도심이기 때문에 네. 노후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활동가분들이 이제 방충망도 갈아주고 겨울에는 찬바람도 막아주고 이러는데 네, 이제 그런 예산들의 한계가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어르신들의 그 화재 감지기라든지 형광등 뭐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갈아주는데 그런 쪽의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해서 안전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급여가 지급되는 겁니까? 급여는 일종의 최소한의 활동비는 만들어지고요. 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동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네. 일도 하고 마을 분들이 그 예산 가지고 관리소에 일정 부분 다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원 규모가 훨씬 커지겠군요. 인건비까지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요. 하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활동비, 제로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그럼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일정의 소정의 활동 금액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미안한 마음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예, 뭐 예. 결국 이제 반은 재능 기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그 고정적으로 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 뭔가 또 재능을 기부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서로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많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쯤이면 좀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원주가 이제 좀 특수성이 생겨서 네. 왜냐하면 건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마을관리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특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또 이제 국가 사업으로 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이것도 사실 예정에 없던 또 마을관리소가 생겼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군요. 예,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예. 조례를 만들m에 있어서 더 많이 까다로워졌죠. 예. 이게 원주 특징 이 두 가지의 기관들에서 만들어진 마을관리소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설치부터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설치는 건보랑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원주형의 마을관리소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집행부나 그다음에 관리소 담당자 활동가들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결국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 이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 또 원주시 자체적으로 또 뭐 다른 데서 도와주는데 우리는 또 나몰라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잘 조율을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좀 요거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좀 요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동부 고속과 관련해서 이게 또 파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네. 이것과 또 이 버스 터미널 문제까지 맞물려서 좀 자주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김지현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앞서 김지현 의원과 원주시 마을관리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마을관리소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을관리소 앞서 좀 개요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현장에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마을관리소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활동가들이 핵심 인력으로 운영을 돕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들린 어르신께 시원한 냉수를 건네기도 하고요. 또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야 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공구를 빌려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마음속 넋두리를 들어주면서 든든한 말벗이 돼주기도 합니다. 또 마을 관리소에 들른 주민들은 서로 오가며 안부를 묻고 이제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네. 자, 마을관리소에 방문하면은 또 이제 어르신들 좀 따뜻한 기억들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마을 관리소의 여러 미담을 들으면서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됐는데요. 이 마을 관리소 앞을 지나다니는 한 어르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매일 말라가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이 활동가분이 들어와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어르신을 불렀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묻자 펑펑 울으시면서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 코와 입이 한쪽으로 치우친 와사병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서 소통 없이 혼자 지내기 시작했고 밥을 해드실 기력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을 관리사분이 복지관에 도시락 사업을 신청해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왔고 따뜻한 관심과 대화로 어르신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르신은 한쪽으로 치우쳤던 코와 입도 자리를 찾아가면서 병원 진료를 병행해 건강이 크게 회복됐고 지금은 마을 관리소의 1등 이용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민분들은 마을 관리소가 생기고 나서 마을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다고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원인동 자체가 주택 재개발 때문에 많이 가구도 비워지고 또 이제 저녁이나 이제 좀 오후만 돼도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인데 마을 관리소가 문을 항상 열어놓고 선생님들이 들어왔다 가셔라, 차 한잔 드시고 가셔라 라는 분위기를 유도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도 너무 밝아지고 우리가 삶의 활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활동가분들은 내가 주민으로서 내가 아는 주민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보람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와서 행복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얼굴, 코, 입이 치우치는 와사병이 왔는데도 다른 이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만 좀 외로워하시던 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물들도 꽃도 애정과 사랑을 이제 표현하면은 생기를 다시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 이 관리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또 경로당이 다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 서로가 좀 보살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홀로 사는 비율이 높은 이런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게 더욱더 그 필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 많이 고민 중이라고요. 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진행하고요. 또 활기를 채워줄 댄스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다양한 향을 맡아보고 또 취향에 맞는 향수를 만들어봤습니다. 마을 관리소에 자주 방문하시는 어르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댄스 있죠, 시녀 그거 하고 3시에 또 금요일 날은 10시에 핸드폰 수업, 스마트 수업. 그거 아마 이번 금요일 날은 끝날 거요. 좋지요, 뭐 노인네들 집에 또 오니까. 아니 노인네들 오면은 뭐 그냥 젊은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또 친절해요. 여기 복지원 선생님들이. 난 저기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참여라도 해야죠. 내 취미로 이러면. 아니 노인네들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줘요. 이렇게 와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냥. 예. 네.
뭐 연령 구분 없이 이 지역 주민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 관리소에 방문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필요에 맞춰서 운영을 돕고 있는 마을 활동가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집에만 계시다가 모처럼 만에 또 얼굴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러니까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프로그램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여기가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또 자꾸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마다 보람 느끼죠. 또 어르신 그럼요, 오셔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더울 땐 또 요즘 또 덥잖아요. 열대야라서 쉬었다 가시고 커피도 한 잔 하시고 늘 좋아하시죠. 덕담도 나누고. 네. 앞서 시의회 차원에서 좀 조련이 현재 논의 중인데 정말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좀 안정화 면에서 많은 또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 사진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월 동강 국제 사진제 지난 22일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또 의미 깊은 행사들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동강사진박물관의 정선우 학예연구사 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월 동강국제사진제 지난 20일 개막해서 이제 80일간 전시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20일 개막식 행사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제20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지난 7월 22일 금요일에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7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80일간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3년 만에 정상적인 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2020년에는 취소가 되었고 작년에는 축소 개최가 되는 바람에 여의치 못했는데요. 올해는 3년 만에 성대하게 개최를 하여서 다행히 날씨도 많이 도와주어서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 틴틴포토 영월 청소년 사진 공모전 시상, 그리고 동강 사진상 김영만 작가님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가수 장사익님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도 20번째 생일을 맞으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동강 국제사진제도 이제 20주년 이제 정말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특별한 행사들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 전시 내용 또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이제 동강국제사진제가 8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국제 주제전인 미국 사진전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전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문화예술회관을 주변으로 전시 행사들은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부대 행사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 이벤트라든지 가족 사진 촬영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8월 중에 시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 방문객들 좀 많이 찾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개막식에만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진 문화계 또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영월에도 피서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체험 행사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먹을거리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어떤 또 행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번 전시에 있어서 1930년대 미국 작가들의 작품들 오리지널 프린트가 전시가 됩니다. 네. 비주얼 레거시라고 해서 시각적 유산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스트레이트 사진의 새로운 역사를 확립한 그룹 F64 초기 멤버 11명의 작품 130점이 오리지널 프린트로 선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전시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이벤트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먹거리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면은 영월의 대표적인 서부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메밀 전병이라든지 닭강정이라든지 영월 지역의 특유의 먹거리들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0월 9일까지 열리니까요. 올 여름 또는 가을까지는 영월 그곳에 가면은 사신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가족과 친구와 또 연인들이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초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의 여름의 영월은 이제 피서철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동강 뗏목 축제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동강 둔치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영월에 이번 주말에 오셔서 동강 뗏목 축제도 체험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위를 피해서 실내에 있는 동강 국제사진대까지 관람하시면은 알찬 여름 피서 영월에서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동강사진박물관의 정선호 학예연구사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